안녕하십니까. 손혜희 사장님을 데리고 거제 유명한 카페 평행현을 왔습니다. 일단은 커피를 한번 먹어보고 또 한번 빵도 먹어보고 그런 시간 가져보죠. 고소한 블렌드 아메리카노, 산미 있는 블렌드 아메리카노 먹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어디나 먹어봐 고소한 블렌드는 단가 자체도 낮고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밑밥을 깔자. 인테리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인테리어 뭐 컨셉이라고 할 게 있나요? 그냥 이제 최대한 예뻐 보이는 거 핀터레스트에서 짬짬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MD로 짠 다음에 시트지. 이 정도 괜찮지. 근데 이우점을 오픈하게 됐는데 네네. 어떤 매장이에요? 이 매장은? 어떤 상권에? 이 매장은 사실 이제 1호점이랑 거리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차로 뭐 5분? 이 정도 차이 나는 그냥 사실상 거의 바로 옆 동네인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1호점 거를 나누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생각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동네가 이제 주거의 규모 대비 좀 스페셜티를 다루는 카페가 없지 않나. 이게 사실 바로 앞에가 저기 단독 건물에 굉장히 3층짜리 스타벅스가 있고 드라이브스루고 바로 옆에 이제 또 단독 건물 3층짜리 다이소가 있고 그런데 반해서 편하게 이렇게 커피든 빵이든 디저트를 좀 넓은 공간에서 드실 수 있는 카페는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거기가 좀 빠지더라도 거기는 사실 또 확장을 한 이후에 좀 뭐랄까 과부하가 좀 되는 느낌이 있었고 거긴 또 주차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좀 분산 겸 그리고 우리의 동선도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어. 그냥 조금은 나눠지게 되지만 써도 여긴 또 주차도 조금 상대적으로 편하고 여긴 좀 더 주거 위주고 거기는 약간 그래도 오피스가 반인 것 같아. 거기는 오피스가 반이야. 나머지 반은 이제 그나마 근처 주거 모임하러 시내 쪽 오셨다가 오시는 분들 대부분 오피스긴. 그래서 주변 직장인분들 오시는 분들 뭐 거의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여기는 뭐 사실 완전 주거에 완전 그냥 모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80% 이상인 것 같아요. 가족 단위도 엄청 많이 오는 가족 것 같아요. 단위도 많이 오시고 애기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입구를 계단이 아니고 경사로로 만들면서 이제 유모차나 이제 뭐 휠체어까지도 좀 편하게 오실 수 있게 지인이 아이디어를 줘서 그렇게 하게 됐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것도 마감 자체를 그냥 콘크리트 미장으로 하고 이제 유리 난간으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잘 찾아보고서 뭐 처음에는 뭐 타일 마감을 할지 페인트 칠을 할지 뭐 하여튼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좀 날 것의 느낌도 좋고 그러니까 좀 약간 대비되는 재료잖아. 콘크리트랑 유리라는 좀 괜찮아 보였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톤앤 매너가 맞는 것 같아요. 위에 천장 마감도 안 돼 있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바깥쪽이랑도 이어져서 이질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가장 재밌고 자극적인 주제는 돈이겠죠. 매장 오픈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일단은 인테리어 예산은 저는 이제 반셀프로 하잖아요. 그치. 인테리어 업체를 끼지 않고 이제 반셀프라고 하면은 디자인은 내가 하고 각 파트별로 작업자들을 섭외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이제 반셀프라고 하죠.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이래서 반셀프를 했습니다. 반셀프로 하게 되면은 장단점은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현저히 싸지고 싸져요.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를 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자재값을 맥시멈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게 손실이 나면 자기들 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벌어 가시는 것들이 있고 플러스 디자인 값이라고 이제 10% 정도 붙지. 5천만 원 다른데.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견적이 나왔으면은 5,500이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 10% 정도 디자인 값이라고 이제 붙는다. 또 거기에 부가세 별도. 거기에 뭐 감리비도 뭐 견적서를 받아보면 알죠. 그건 뭐 견적서마다 다른 거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상업 인테리어 잡을 때 진짜 고급지게 잡으면은 그리고 또 오히려 평수가 좀 더 작을수록 평당 단가가 좀 높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크게 할수록 어쨌든 좀 덜 하니까 좀 많이 잡히면은 이제 평당 300 잡기도 하고 적게 잡으면은 200에서 300 정도 잡는데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으로 여기가 그냥 50평이라고 쳐도 100이면은 1억이고 1억. 그치. 근데 요새는 좀 그렇게 안 잡혀. 러프하게 잡았을 때. 근데 이제 또 요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러프하게 인테리어 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도 못해도 사실은 7, 8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업체를 꼈을 때. 이 정도 평수면. 그래서 반셀프를 했을 때 사실 뭐 못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세이브를 했죠. 그러면은 질문을 할 수 있지. 무조건 반셀프를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는다. 사실 이거를 해본 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진짜 큰맘 먹고 한번 내가 공부를 한번 해서 한번 딱 도전해 보시는 거 아니면 근데 사실
사람이 살면서 인테리어라는 거를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그게 재밌을 것 같고 그 돈 아껴보고 싶고 고생도 좀 해보고 싶고 이러면은 아낀다 생각하고서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엄청. 저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셀프로 한 4번째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하지 사실. 그치. 매번 새로운 게 생기고 새로운 시공도 생기고 새로운 재료도 생기고 내가 몰랐던 것도 생기고 인부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반셀프라는 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반셀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내가 생각하고 디자인은 형이 한 거고 형이 막 페인트 칠을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디자인은 형이 했지만 그렇게 시공을 해줄 수 있는 업체나 업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뭐 알기도 힘들고 알기가 어렵지. 일단 첫 번째 문턱을 넘는 것도 어렵지만 반셀프를 하게 되면 업체에 맡긴 것보다 사실 타임테이블을 좀 길게 잡아야 되잖아요. 맞지. 업체는 이제 스케줄도 스케줄링 해주고 자기들이 그런 거 다 짜주는데 반셀프로 하게 되면 사실 형이 스케줄 잡아야 되고 대금 결제 같은 것도 이제 바로바로 다 직접 내가 다 해야 돼. 한 번만 할 때는 추천하시죠. 이제 그리고 시간적 여유랑 비슷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월세, 렌트프리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반셀프를 하게 되면 비용은 좀 절감되는데 기간이 좀 늘어지고 그러면 월세를 내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크게. 그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업체를 쓰고 합니다. 대도시 기준으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업체 맡기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해. 좀 광역시 기준. 업체도 많고 거제 광역시. 견적받아 볼 때도 많고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업체도 없고 그러니까 반셀프를 하려면 어쨌든 디자인 감도도 높아야 되고 자기가 아는 것도 많아야 돼.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A부터 Z까지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하나를 결정을 해도 이 높이, 모양, 어떻게 마감할 건지 그게 어느 정도 다 자기가 정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상식이 없으면 안 되지. 어렵지. 근데 그렇다고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해도 똑같아요. 걔네들이 선택지를 줄여주는 거지 결국에는 의뢰를 맡긴 이제 사업주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잘 소통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첫 창업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은 잘해. 경험치가 있어서 잘 하시는 첫 번째 하시는 분들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 그 다음 이제 인테리어 이렇게 순서가 넘어갈 텐데 그때 되게 힘들고 사업자 내고까지 처음에 해보면 그게 힘들잖아. 저는 상가 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상가? 매물 찾는 거. 그러니까 나는 어렵지. 창업을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하고 마음에 드는 상가를 찾는데 너무 오래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니까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서 이거 왜 그렇게 쓰는 거야? 아니 마음에 드는 데가 없으니까 나는 근데 빨리 창업을 하고 싶어. 근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고 안 나오고 마음에 들면 비싸고 뭐 권리금이라든지 보증금 월세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작 구하기 전에 좀 지쳤어요. 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하다가 말한 게 뭐냐면 좌석 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걸 좋아해 나는. 당연하지. 재밌잖아. 그래야 재밌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자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자리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소파 자리 넣는 거 좋아하고 왜냐면 또 소파가 확실히 좀 무드를 올려줘. 상업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좀 준단 말이야. 집 같은 느낌을 준다. 주거 공간이라는 느낌을 약간 넣어줄 수 있어서 좀 더 이제 코지한 느낌을 주는 포인트라서 소파 넣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특히 난 또 창가 자리를 또 되게 좋아하고 그치. 창가 자리는 이제 카페에서 특히 뭔가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자리잖아. 창가 자리라는 이제 바깥만 보는 자리니까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뭔가 이게 뭐 이렇다 할 뷰는 아니지만 그냥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사실 뭐 도시가 다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뭐 오션뷰에 뭐 마운틴 뷰에 이런 카페가 아니니까 해도 계속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긴 쉐어 테이블도 굉장히 강추를 하는 편이거든 카페에서. 왜냐면은 특히 이제 혼자 오신 분들이나 혼자 이제 큰 테이블에 멀쩡하게 앉아있기도 조금 민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쉐어 테이블이라는 건 어쨌든 혼자 오신 분이나 두 분 오신 분이나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도 있으면서 일부러 저는 콘센트를 놔둬서 창가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작업을 좀 편하게 하시게 오히려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공간에 좀 여유가 있다는 기준 하에 어떤 인테리어적 요소도 되고 비어있는 것보다 컴퓨터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낫거든 사실. 그치. 근데 이거는 공간에 여유가 좀 있을 때 기준. 너무 좁으면 사실 좀 곤란하고. 그치. 사실 어느 정도 평수가 있고 규모가 있고 좌석이 있어야 매출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형 매장을 봐도 너무 좋은 게 방금 말했던 좌석으로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사실 카페를 방문하는 손님이 다양하잖아. 공부하러 오는 사람, 맞지.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 가족끼리 오고 뭐 모임을 하던 거나 이런 니즈들이 사실 좌석에 다 보여져 있거든요. 소파 좌석들은 지금 손님만 봐도
애기들 데려오고 맞아. 편하게 좀 앉아있는 계신 분들 계시고 창가나 다인 테이블은 노트북 펴시고 작은 사소한 거라고 하겠지만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이미지적으로 매장의 컨셉이나 뭐 메뉴, 인테리어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진짜 장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진짜 많아. 이게 막 서울에서 장사할 때 특성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광역시 규모에서도 좀 다르고 지방도 또 완전 다르고 그런 것들도 뭔가 약간 내가 좀 더 커지면 좀 더 채널이 성장하면은 그런 뭔가 Q&A 같은 것도 좀 받아보고 싶어. 나는 내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 정도는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양한 데서 경험해봤고 서울도 해봤고 서울에서 하는 지인도 있고 또 광역시에서 하는 지인도 있고 나는 지방에서 하고 있고 다 이제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상권마다도 또 다르고 맞아. 특성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장사 어렵습니다. 네, 좀 채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재밌어. 떠드는 게. 말이 너무 많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잖아. 이게 잘 맞아. 떠야 돼.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요. 떠야 돼!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 좋아해서 하는 거지, 이거. 좋아해서 하는 건데도, 쉽지 않더라. 빵 하나 드셔보시죠. 한번 보시죠. 뭐 아무거나 주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신메뉴 브라운 라떼. 오트밀크 베이스. 달콤하고, 이제 고소한 원두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만다린 아메리카노. 오렌지랑 레몬 베이스에 이제 산미 있는 블렌딩. 이거는 이제 이번에 베버리지 신메뉴 사과 바질 주스 소금빵. 브라운 라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는 방법을 젓지 말고. 처음엔 젓지 말고 먹다가 중간에 완전히 져서 먹는 걸로. 그래서 이게 커피는 먹고 싶고 달달 상큼한 거 먹고 싶으면은 이제 이것도 꽤 매니아가 많아. 이것도 원래 시즌으로 했어. 이게 아이스 올리밖에 못 하잖아. 맞아요. 여름 한정을 한번 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그냥 아예 고정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오! 완전. 어때? 나이스. 맛있지? 아는 맛이 무섭다. 맛있는 더이사냥 바닐라 시럽이랑 오트랑 또 잘 맞거든. 그래서 같이 섞어도 약간 이런 맛이 나지. 다니까 그렇겠다. 사과 바질 주스도 이제 저희 신메뉴. 비주얼 좋죠? 가격도 괜찮아. 너. 5,000원입니다. 이거 비주얼은 6,000원 받아도 되는데. 커피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 너무 쾌적하고 너무 좋다. 솔직히 웨이팅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웨이팅 서는 게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건데 내가 만든 규모와 어떤 실력과 규모를 수월해서 못한다는 거거든. 그 말이 뭐냐면 조금 더 큰 평수로 만들었으면은 매출을 거의 뭐 0.5배 늘릴 수 있는 건데 웨이팅이 선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웨이팅이 서는 것보다 평수를 더 넓게 해서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게 난 더 이상적인 매장이라고 나는 봐. 당연하죠. 서울은 근데 좀 어렵긴 해. 지방도 사실 평수가 워낙 많이 내기가 어려우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그렇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짜리 매장을 하고 싶다고 해도 100평짜리 상가가 잘 없어. 없고. 또 지방이랑 서울이랑 또 다른 게 뭐냐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좀 그런 힙한 곳이나 불편한 곳을 가잖아요. 근데 뭐 지방일수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더 주차가 편하고 뭐 좌석이 편하고 맞아. 공간이 여유롭고 이런 쪽으로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다 좋지만 뭐 이해를 잘 못하지, 그러니까. 주차 안 되고, 밀도가 더 높은 거를 이해를 잘 못하지. 어쩌면 없어. 대신에 공간을 우리는 넓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서울은 그러지 않아도 연세 있으신 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드시더라고.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안 그런 데가 없으니까. 안 그런 데가 없어. 저는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거는 뭐 선호하지 않는 거는 뭐 사실 대부분의 스페셜티 카페에서 안 하기도 하지만 그게 뭔가 정감이 없어. 좀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좀 좋아해서. 우리가 가서 주문은 못 받을 지연정.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일단 지연정.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해도 파인다이닝에서 왜 키오스크를 안 쓰겠어. 시대가 지난다고 파인다이닝도 로보트가 주문을 받는 그건 오지 않을 거야. 그게 안 맞다는 거지. 로봇한테 받았을 때보다 사람한테 받았을 때 어쨌든 더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당연하지. 그러면 그거만한 값어치를 지불하고 싶어지는 거고. 여튼 이제 서울에서 저희 가장 친한 토네이커피 사장님이 어제까지 방문해 주셨고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좋은 피드백 받았고 또 3호점을 지금 안국에 이제
3호점을, 무려 3호점. 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정말 응원합니다. 서로 많이 돕고 배우고 하는 관계입니다. 뭐 하여튼 뭐 총평을 해주시자면 제 친한 지인의 매장이어서가 절대 아니고 정말 공간도 완성도 있고 음료, 베이커리 모든 게 다 완성도가 높아요. 근데 나는 사실 가게를 볼 때 우리는 손님으로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동종업계의 관계자로서 좀 더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음료는 왜 있고 저런 빵은 왜 있고 약간의 다 의도들이 있잖아요. 테이블 배치는 왜 이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의도 있고 다 너무 잘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집 근처에 이런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어. 극찬이네. 아 진짜 공간도 쾌적하고 음료도 맛있고 친절해? 빵도 맛있어?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느끼셨다니 너무 감사한 멘트네요. 나만 느낀 게 아니라 지금도 손님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다는 게 또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대장선 잘 쳐주세요. 파이팅!